2장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산출세액 계산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세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과세 표준에서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래서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주의사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세액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투기 방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세액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감면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과 관련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감면소득, 여기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감면소득은 이 감면소득과 관련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과세표준도 이월결손금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별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차감하며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액 감면의 구분인데요. 기간 제한이 없는 세액 감면도 있고요. 기간 제한이 있는 세액 감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는 세액 감면은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감면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기간 제한이 있는 세액 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감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는 세액 감면도 있고 기간에 제한이 없이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 감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실기할 때 종종 나오는 거니까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감면율은 5%에서 30%로 이렇게 차등 적용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50에서 100%로 차등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이사항들인데요. 뭐 이건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여러분 요것만 한번 보시죠. 방가로 2번. 자, 당해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감면받지 못한 금액. 그러니까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한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감면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못 받은 감면세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진 않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그냥 소멸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 체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세액 감면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고,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우리가 그냥 조특법 이렇게 또 약식으로도 부르는데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의 종류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그리고 재해손실 세액 공제,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기업이 분식회계 해서 이익을 부풀려서 이렇게 분식회계 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어, 세금을 이익을 부풀린 거니까 나중에 이게 뭐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금이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각종 투자 세액 공제들이 있고 그 밖에 뭐 기타의 세액 공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잡다 가지고 외우면은 좀 여러분 외우기가 좀 쉬운데 외제사 연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 외제사 연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액 공제는 세액 감면과 좀 다르게 공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2월 공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간 기본적으로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세액 공제, 외제사 연투기, 뭐 기타의 공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큰 그림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이중과세 조정 목적인데요. 자, 내국 법인입니다. 내국 법인은 자, 내국 법인은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내국 법인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간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100원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2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세율을 그냥 10%로라고 가정하면, 자, 외국에서 200원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20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걸 국내에서 세금 신고할 때 이 외국에서 낸 소득 200원까지도 이렇게 국내 소득에다가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 3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200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외국에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납부한 이 20원의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빼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공제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기간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근데 다만 외국 법인세액을 2월 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 법인세액은 2월 공제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또 산입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를 공제해 줄 거고 어떤 것들을 공제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접 외국납부세액, 간접 외국납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이 세 가지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겠대요. 다만 이걸 무제한도로 빼줄 수는 없고 전체 과세 표준에서 국외 원천 소득이 차지하는 요 비율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이에요. 그죠? 외국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직접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가산세나 가산금 같은 것들을 공제해 줄 수는 없죠. 그런 건 제외하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입금 쪽에서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요 메모를 좀 했는데요. 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그림 그대로 한번 다시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었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자, 외국에 있는 이 A 회사의 이 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소득을 벌어서 이 2,000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8,000원의 소득을 이 국내에 있는 A 회사한테 배당을 주게 되면 이 A 회사는 배당 소득으로 이제 법인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외국에서 지금 2,000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이걸 또 과세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다시 여기다 입금 산입을 해서 그렇죠? 이 세전소득으로 돌려서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입금 산입해 줬던 이 2,000원을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 이거를 우리가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입금 산입한 이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에 이 배당금에 포함된 이 법인세 2,000원을 입금 산입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공제해 주는데 이게 이제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입금 산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세 조약에 의해서 그 해당 외국 국가에서 조세 감면을 받은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국내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외국 납부세액, 간접 외국 납부세액, 의제 외국 납부세액을 외국 납부세액으로 요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추계결정이나 경정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액 공제하고 있는 거 괜찮죠? 그래서 외제사, 연투기, 기타의 세액 공제 이렇게 해서 외제사, 연투기에서 큰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받습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입니다. 외제사 연투기, 재해손실세액 공제. 자, 단어 그대로죠. 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다만 요건은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서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자, 공제 대상 법인세의 재상실 비율만큼 해주는데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제 대상 법인세는 재해 발생이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 그러니까 아직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도 포함된다는 거, 또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 법인의 가산세, 무기장, 그 다음 무기장 신고 납부, 그 다음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무기장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왜 포함해 주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화재 등으로 이렇게 재해가 났다 그러면 장부가 없어진 거잖아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가산세도 뭐 포함해 준다.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재해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재해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이제 공제대상 법인세에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무기장 신고 납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공제상 법인세의 재해 상실 비율을 곱해서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은 20% 이상의 재해 상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신청하는 거냐?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3개월 이내에 만약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외제사 연투기, 재해손실세액 공제, 외제사,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분식회계라고 하죠. 기업이 실제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나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또는 손비 또는 부채를 적게, 그러니까 수익이나 자산을 과대 또는 비용이나 부채를 과소계상해서 회사가 이익이 난 것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식회계를 한 다음에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시정조치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만큼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이익, 분식회계에서 이익 많이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 이익이 아닙니다. 세금 낸 거 돌려주세요. 지금 이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아니 자기가 거짓말로 이렇게 이익을 부풀려서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시정조치 받아가지고 이익이 사실은 이만큼이 아닙니다.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뭐가 이쁘다고 바로바로 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세액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환급해주지 않고 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과다 납부세액의 20%를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 바로 이렇게 환급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요런 게 이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그러니까 분식회계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제사 연투기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입니다. 내국법인이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중요한 것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최저한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런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너무 많이 해줘 버리니까 세금이 너무 이렇게 걷어들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제를 해주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의 세금은 내라고 규정해 놓은 게 최저한세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저한세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의 세금까지는 내야 되니까 그 공제될 전체 금액에서 최저한세만큼은 최소한 내야 되니까 공제를 못 받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이 이후 강의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외제사 연투기 해가지고 각종 이런 투자세액 공제들이 많은데 통합투자세액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이 사업용 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해서 투자한 경우에 투자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투자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 그럼 이건 요건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이자를 가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제해 준 거를 다시 추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통합 투자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요. 그죠?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크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건 단어 그대로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국인의 2024년 12월 30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 쉽게 말하면 고용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용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가세년도의 종료로부터 1년, 중소 중견기업은 2년,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를 한다. 자, 더불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공제가 또 가능하다는 것도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공제된다라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공제해 줄 거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수당 뭐 400, 뭐 중견기업은 800, 중소기업은 1100, 뭐 수도권 밖에 있다 그러면 또 1200.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증가 인원 수당 이렇게 한 400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구나. 이 외에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은 뭐 450, 중소기업 700, 수도권 바뀌면 770 이런 식으로 인원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청년 근로자는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를 말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또 나온 게 통합 고용 세액 공제입니다. 기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서 신설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하고 사회보험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한 세액공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를 통합해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3년,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 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에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복 적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고용 증가 인원당 1인당 세액공제를 얼마씩 해줄 거냐? 이건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크죠. 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인원수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금액이 좀 적죠. 대기업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청년 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의 청년 근로자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말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말고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전환자죠. 이게 오탈자가 있습니다. 자, 복귀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1인당 800,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라는 거예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중복 적용의 배제 규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정한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일정 기간 감면, 일정 기간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는 감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리 방금 봤던 이전에 봤던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공제를 배제한다. 그래서 이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자,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이월된 경우에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다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해당 2월 공제액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액공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세액공제들이 있다는 정도 읽어보시고 어차피 저희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기에서 점수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뭐 금액까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액공제들이 있다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